1948년 3월 25일 페이핑 제1감옥에 수감 중이던 한 여성. 金敏辉，出来！等等，你们太单一了。 이 여성의 이름은 진비후이. 하지만 더 잘 알려진 이름은 카와시마 요시코. 이날은 요시코의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상하이 사병과 중일전쟁 기간 동안 일본 관동군에게 협력했다는 반역 혐의를 받고 있었죠. 한때 군대 앞에서 위험을 과시하고 화류계에서 스텝 좀 밟으면서 미모를 과시했던 카와시마 요시코. 모든 화려한 과거를 뒤로하고 일본 관동군에 부역한 국가 반역자라는 죄명으로 중국 국민정부의 단죄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私が何者からぞ。貴様ごときにわかるまい。 무언가 할 말이 많은 듯하지만 이미 판결은 나온 후였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 지난 전쟁 기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길래 중국인들의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청나라가 멸망하고 1년 후 1913년 청나라 황실의 숙친왕 아이 신기오로 산치에게는 범상치 않은 14번째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꼬마의 이름은 진비후이, 만주식 이름은 아이 신기오로 세니. 아버지 산치는 이미 멸망해버린 청나라 황실을 다시 재건하고픈 야망을 갖고 있었죠. 천진난만하게 형제들과 뛰어놀던 세니. 이때는 몰랐습니다. 얼마 후 청황실 공주로서의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무엇 때문인지 일본으로 가야 했던 세니. 아버지 산치는 청황실을 복원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했죠. 1915년 이 청황실의 어린 공주는 반강제적으로 일본 유학을 떠나야 했습니다. 허울만 남은 청나라의 황제는 이제 막 10살이 된 선통제 푸이, 그리고 황실 복원에 대해 산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일본인 카와시마 나니와 산치는 자신의 친구 카와시마 나니아에게 일본 유학을 떠난 세니를 의탁한 것이었습니다. 姫がつきましたよ。今日からお前は川島よし子だ。よしこ？私の娘のよし子だ。 예, 이날 이후로 세니는 카와시마 나니아의 양녀 카와시마 요시코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21년 어느덧 무럭무럭 성장한 요시코. 마츠모토 고등여학교를 다니게 된 요시코는 말을 타고 등하교를 할 정도로 대담한 여성이 되어 있었죠. 誰かさんのおかげですっかり松本工場の風紀が乱れてしまってやあね。規則を破って馬で登校なさるし。 무언가 일진스러웠던 요시코. 이런 비아냥을 그냥 넘어갈 인물이 아니었죠. そんな憎まれ口叩いてたらせっかくの可愛い顔が台無しだよ。 이 시기 양부 나니와는 아버지 산치의 부탁으로 청황실 복구에 대해 일본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던 시기였고, 그 대가로 요시코는 수년째 나니와의 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川島本体とよしこさんが布団を並べて寝ているって噂。奥さんが東京住まいだからってまさか2人だよね。 예, 친딸도 아닌 다 큰 청나라 여성을 딸이랍시고 한방에서 잠을 청했던 나니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해로만 끝날 문제가 될지. 이듬해 1922년 요시코의 친부였던 산치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황실을 복원한답시고 딸까지 일본에 보낸 마당에 그 성과도 못 보고 훌쩍 떠나버린 청황실의 숙친왕. このよし子が必ず新朝服役を果たします。 라고 하지만 그 이후로 황실 복원에 대한 언급은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이미 망해버린 나라 재건 따위에 신경 쓸 이들은 없었고, 망한 건 황실과 조정이지 자신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そしてよし子一人が亡き父の夢を胸に孤独だった。 아버지의 죽음은 요시코에게는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校長先生の命令だ。馬を中に入れるわけにはいかん。家に戻り馬を置いてから。くだらん。何が規則だ。 결국 마츠모토 학교를 떠나게 된 요시코. 私は誰の言いなりにもならない。自分の決めた道を行くだけだ。 라고 하지만 실제 자퇴 사유는 분분합니다. 교장이 단지 요시코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이유도 있었고, それとは相反して二人の間には目に見えない大きな溝ができていった。 예, 우려까진 아니지만 은밀히 상상하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お前は俺の女だ。 그 이후는 청순한 여러분들이 상상한 대로
물론 이것도 사실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워낙에 카도라 소문이 남발하던 시기라. 어쨌든 그 이후 요시코의 삶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여자가 되길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おやめてくださいお嬢様お願いでございます。今日から僕は男だ。 쇼컷으로 다시 태어난 요시코. 僕は身長のためなら男にもなるし汚れた女にもなる。 그런데 1927년 느닷없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만주군벌 몽골계 남성과 이른바 정략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될 리 만무했죠. 그리고 그 시기 국민정부에 의해 자금성에서 쫓겨난 푸이는 일본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텐진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고 1928년 봉천군벌 수장 장쩌린이 사망합니다. 관동군에 의한 철도 폭파 사건인 황고든 사건이었죠. 왜 이렇게 시절이 어수선한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전쟁과 인간 일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 일본의 반일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고 1930년 결혼 생활을 때려친 요시코는 북경 나이트 죽순이로 활동하면서 화려한 화교계 생활을 누리고 있었죠. その美貌と日本で育ち大陸に舞い戻ってきた清朝の王女という肩書きは 그리고 이곳에서 운명적인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よろしかったら一曲お付き合いいただけますか。こんな格好ですがよろしいですか。 바로 일본 상하이 주재 정부장교 다나카 류키치 소자. 요시코는 확신합니다. 청재건을 위해서라면 일본군을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こう見えても僕の情報網はなかなかのものでね。 그 이후 요시코는 본격적으로 일본군의 정보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1931년 9월 18일 관동군은 봉천 지역에서 열차를 파괴하는 류타오 사건을 일으킵니다. 일본의 대륙 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만주사변이 발발한 것이었죠. 같은 시기 텐진에 있던 푸이는 이번에는 만주로 이동합니다. 푸이에게 청나라 재건을 돕겠다고 약속했던 관동군, 그저 푸이를 앞세워 괴뢰국을 만들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어떤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게 된 요시코. 満州国設立の折に妃がいないのはまずい。そこで君に何とか妃を説得して旅順まで送り届けてほしい。 만주국 건국을 위해 필요했던 푸이의 황후 완룽. 예, 마지막 황제의 이분 맞습니다. 이 여자가 요시코, 영화상의 이름은 이스턴 듀얼. 어쨌든 그렇게 완룽을 찾아 나서게 된 요시코. 所以我就喜欢你被你下了的情缘 약간 꺼벙하게 나오긴 하지만 절대 어리숙한 여자는 아니었던 완룽. 요시코는 완룽을 텐진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합니다. よく無事に遠洋を連れてきてくれた。ご苦労。 이때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 바로 아마카스 마사히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관동 대지진 당시 무정부주의자들을 제거한 이유로 이곳 만주로 좌천된 인물. 私を栄光に迎えに来て以来ずっと身の回りの雑事をやってくれている。上海の田中少佐とはご懇意のようで、どうぞよろしくお伝えください。わかりました。 마지막 황제에서 요시코 옆에 있던 그 일본군 장교. 関東軍を信用などしていない。再び清朝皇帝となるために彼らをただ利用するだけだ。 요시코는 알게 됩니다. 푸이 역시 자신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あれは不義に似ている。本人は心の弱さを押し隠しているつもりでも簡単に透けて見えてしまう。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았던 만주사변. 관동군은 세계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다시 한번 요시코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지역은 바로 국제도시 상하이였죠. 杀谁？ 3个和尚如果成功的话 관동군의 지시를 받은 요시코. 중국인 괴한들을 사주하여 일본인 승려를 공격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른바 마옥산 사건. 日中の民間人の間に抗争を起こさせるというヨシコの目論見は見事に当たった。 1932년 1월 1차 상하이 사변이 발발하고 세계의 이목은 만주가 아닌 상하이로 집중되었죠. これで満州国は無事設立できるんですね。世界の目はこの上海の戦火に向けられている。満州国誕生は目前だ。 두 달 후 1932년 3월 마침내 만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푸이는 다시 황제가 되긴 했지만 일본의 대내외 선전을 위한 꼭두각시에 불과했죠. 그리고 이 시기 요시코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만주국 자경단 안국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소장 계급까지 달기도 했죠.
이 요시코라는 기가 막힌 남장 여자 스파이의 존재는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남장을 한 미모의 여성, 청황실의 공주 출신이라는 신분은 일본 대중들의 판타지를 자극하는 데 충분했고 소설은 물론 연극으로도 공개되었죠. 宣伝係は終わりにしてそろそろ舞台から降りてもらった方がいいかもしれませんね。分かった。吠えすぎるこういうのは大陸から放り出そう。 게다가 다나카 리키치와 연애질하면서 서로 으쌰으쌰 하고 있던 요시코. 쓸데없는 장면은 저만 보고 넘어갑니다. 푸이는 꿈에 그리던 황제 칭호를 다시 얻게 됐지만 청나라를 재건하겠다는 꿈은 유언했습니다. 관동군의 바지 형제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1937년 드디어 울고우 차오 사건을 시작으로 중일전쟁이 발발합니다. 만주국을 통해 청을 재건하려 했건만 일본의 괴뢰국에 불과한 상황에서 청의 재건이란 일장 춘몽에 불과했고 덧없는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1945년 38살이 되면서 배우까지 교체된 요시코. 시청 지속시간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요시코의 스파이로서의 이용가치도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서서히 끝을 바라보고 있었죠. 8월 9일 드디어 소련이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고 푸이는 만주국 황제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皇上，请收下这个，为了恢复大清，为了宠我，如果您不相信我，这也没关系，您多保重，一定要恢复大清。 마지막 발악이었을까요? 이쯤 되면 모든 게 무의미한 시도임을 본인도 깨닫고 있었겠죠. 이제 요시코에게 남은 건 적국을 도왔다는 반역자의 낙인, 그리고 1945년 10월 金密会以涉嫌汉奸被捕。 결국 요시코는 국민당군에게 체포됩니다. 중국인들의 온갖 비난을 받으며 재판을 받게 된 요시코. 你在满洲事变中作为日本的左狗起了很大的作用。即使拥有日本国籍，我也去过去，忠诚尽孝，一切就是这样。 하지만 중국은 더 이상 청나라가 아니었고 청황실 재건을 위한 행위였다는 변명은 지금의 중국인들에게 통할 리가 없었죠. 僕は死刑になるのか、僕の正義は死刑に値するか。 자신은 일본인이기 때문에 중국 반역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요시코. 일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온갖 방법을 시도합니다. レンを養子として頼む。日本人なら命ありなのだ。 하지만 양부 카와시마 나니와는 자신을 호적에 올리지도 않았고 결국에 요시코는 일본인이 될 수가 없었죠. 심지어 일본에서 발간되었던 소설 남장 미인은 그동안 요시코가 행했던 모든 반역 행위의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那是编出来的，为吸引读者而编出来的，真正的证明材料。马上。 당연히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습니다. 被告人金碧辉犯汉奸罪，被判枪决。 1948년 3월 25일 청나라 숙친왕의 14녀 공주이자 동량의 마타하리라 불렸던 카와시마 요시코. 청나라 부흥을 명목으로 일본의 스파이를 자처했던 요시코는 40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합니다. 국가를 위한 충성어린 행위였을지 아니면 자신의 조국 청나라를 몰락시킨 대상에 대한 증오심이었을지 일설에는 다른 사형수로 대체되면서 1978년까지 생존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뒷이야기가 무성했던 인물. 실제로 일본 언론에서 시신을 감정한 결과 요시코와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는데 뭐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요시코가 일평생 마음 깊숙이 증오했던 대상은 일본인도 중국인도 아닌 자신의 청나라를 무너뜨린 국민당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보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40년 인생을 굵고 짧게 살다 간 여성 카와시마 요시코의 일생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수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